리스크도 없고 무자본으로 가능한 일이 있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사기꾼 같고 저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무턱대고 여러분들께 리스크도 없고 무자본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중에 흔히 떠도는 리스크 없어요, 무자본으로 가능해요, 블루오션이에요 이런 말들을 결과값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기꾼일지 사실일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유명한 이치란 라멘, 도쿄 바나나, 곤약 젤리, 로이스 초콜릿 이런 거 다들 아시죠?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캐리어 꽉꽉 챙겨오죠. 또 일본 가는 친구나 지인한테 이것 좀 사다 줘, 저것 좀 사다 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사서 먹을 생각만 해요. 그잖아요. 근데 누군가 극소수는 이런 게 수요가 있다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고 이걸 팔아서 돈 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일본 제품이니까 일본 구매 대행인 거고 너무나도 쉽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이치란 라멘, 곤약 젤리 이런 거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으니까 그렇다고 먹고 싶을 때마다 일본에 건너갈 수 없으니까 그걸 대신 구매해 주는 게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외 구매 대행이, 일본 구매 대행이 왜 리스크가 없는지, 어떻게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 건지, 왜 블루오션인 건지 딱 이 세 가지만 빠르게 짚고 오늘 영상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갈게요. 사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사업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재화나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나 다이소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사업이고 그게 커지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음식점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다이소는 우리에게 유용한 제품을 제공해 주니까요. 근데 사업에 항상 부는 꼬리표가 뭘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위험하다, 조심해라, 망한다, 한순간이다. 즉 리스크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차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식점을 하려면 최소한만 생각해도 식당, 식기류, 테이블, 의자 등 가구, 재료가 필요하죠. 이를 위해 권리금을 통해 부동산을 계약하고 식기류, 가구, 재료 등 몽땅 사들입니다. 다이소라고는 다를까요? 똑같이 권리금을 통해 부동산을 계약하고 판매할 제품들을 미리 구매하여 전시해야죠. 근데 음식점이나 다이소나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가정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판매가 될 거라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 하나 믿고 부동산 계약하고 식기류 사고 재료 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 가정이 틀렸다면 뭐긴 뭐겠어요.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업에는 꼬리표처럼 조심해라, 한순간이다, 망한다 이런 말이 붙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듯 사업에는 항상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매 대행은 유일무이하게 이 리스크 공식을 깨버립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냥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매 대행은 있잖아요. 순댓국이 잘 팔릴 거야, 머리끈이 잘 팔릴 거야 이런 예샷이라고 하죠. 예측샷을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고객이 우리 스토어에서 이어폰을 하나 샀어. 그럼 그때야 비로소 이 이어폰을 구매해서 고객에게 배송해 주는 것이 바로 구매 대행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구매 대행이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이건데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구매 대행은 리스크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사기꾼이죠. 이렇듯 구매 대행은 고객의 실제 주문 이후에 비로소 제품을 구매하는 1대1 오더 방식이고 이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잘 못해서 돈을 못 벌 수는 있어도 절대 돈을 잃을 수는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무자본 갈게요. 이제 구매 대행의 프로세스는 전부 이해하셨죠? 그럼 똑같이 고객이 우리 스토어에서 이어폰을 하나 주문해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이어폰을 구매해서 고객에게 배송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럼 그 이어폰 값은 뭐야, 무자본 창업 다 개뻥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매 대행은 무자본 창업이다. 여기에는 한 가지 가정이 붙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한 장만 있다면, 즉 신용카드 한 장만 있다면 구매 대행은 무자본 창업이다. 이건 사기 아니고요. 100% 옳은 말입니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 고객이 우리 스토어에서 10만원짜리 이어폰을 하나 구매했다면요. 우리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8만원의 그 이어폰을 구매하여 고객한테 배송해주면 끝나는 거고요. 이제 10만원을 마켓으로부터 정산받은 후 8만원은 카드값을 갚고 2만원은 오로지 내 마진, 이게 전부입니다. 끝이에요. 너무 쉽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단순 수치로 10만원짜리 하루 3개만 팔죠. 그럼 월 매출 1000만원이고요. 월에 200은 가져가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구매 대행은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큰 돈이
자본이 필요 없으며 제품값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건 신용카드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블루오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해외 구매 대행한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구매 대행한테만 해당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 구매 대행은 되려 엄청난 레드오션이 맞아요. 이제부터 이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뭐라 했죠? 고객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 물건이 중국산이면 중국 구매대행, 일본산이면 일본 구매대행인 겁니다. 여러분, 중국 구매대행은 우리가 팔 물건을 선정하는 사이트가 타오바오라는 중국 사이트 딱 이거 한 개, 이게 전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국내 구매대행 업자들, 즉 우리의 경쟁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이트에서 다 똑같은 제품, 다 똑같은 가격에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바로 100원, 200원, 비열한 가격 경쟁, 재고 싸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을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일본 구매 대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에도 중국의 타오바오와 같이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마존 혹은 라쿠텐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국내 구매 대행 업자들의 90% 이상이 여기서 물건을 가져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 90%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머지 10%예요. 일본을 좋아하거나 일본 여행을 조금 다녀와 보신 분들은 전부 아실 텐데요. 일본은 매우 폐쇄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흔히 널리 알려진 아마존 라쿠텐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국내 구매 대행 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고, 결국 남들 다 하는 아마존 라쿠텐에서 서로 죽이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90%가 아니라 10% 안에 든다면, 그래서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시크릿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온다면 대박 나는 거죠. 독점인 거예요.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구매 대행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매번 남들 다 하는 아마존 라쿠텐에서 물건 가져오면서 쟤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저가격에 팔지? 도대체 왜 매출이 안 나오는 거지? 이런 말 하는 거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건 저희 사례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시크릿 사이트만 무려 수백 개를 가지고 있고요. 현지 도매 루트까지 뚫어서 누구나 알만한 컨버스, 헌터, 디키즈, 칸골 이런 브랜드 제품을 기본 30-40% 저렴하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연 아마존, 라쿠텐에서만 소싱하는 90% 국내 셀러들과 경쟁 자체가 될까요? 남들이 못 가져오는 물건, 남들이 못 파는 가격, 이게 일본 구매 대행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비밀 소싱처, 도매 루트를 꼭 확립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